네, 안녕하십니까. 신주식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변희재 힘합쳐 윤석열 끌어내리면 좌우파는 상생적 관계될 것.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미디어 워치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강성범 TV 출연 변희재 힘합쳐 윤 끌어내리면 좌우파는 상생적인 관계가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변희재, 김용민,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 범죄 나그저할 책 보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변희재 하면은 사실상 보수 우파 농객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 한동훈, 네, 윤석열, 한동훈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혼동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활약을 했죠.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관련된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해왔고 뿐만 아니라 이명박, 우병우, 원세훈 사면 검사 윤석열 배신한 대통령 윤석열 미디어 오늘에서는 또 이러한 비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이제 이렇게 수사를 전개를 했고 지휘를 한 거죠. 그런데 또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을 해준 이러한 부분에 대한 비평을 한 거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했다. 이러한 기사가 나온 바 있고 이게 사실이죠. 네, 송영길은 서울경제기사에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문 대통령 민주당 잘못이다. 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고민정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브리핑 영상 통째로 지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이 당시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굉장히 반발을 했어요. 네, 그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임명안 제가 전인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끝내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의회 무시와 의회 모욕, 국민 모욕, 국민 무시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 바른미래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판명이 난 인물을 임명 강행한 것은 국민을 향한 도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웃기는 거죠.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때는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을 했고 또 박근혜 또 이명박 관련된 사건에서 수사 지휘를 했던 윤석열 그런데 지금 이때 당시에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보수 정당들이 비판을 했다가 다시 또 이 윤석열이 결국에는 국힘으로 입당을 하게 되면서 역으로 지금은 또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어요. 네,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해서 보수 세력들은 다시 또 이제 윤석열 만세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또 여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이 정당이 이제 사실상 지금 국힘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이 사람들도 윤석열 만세를 부르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아주 뭐 정치 사회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야기가 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인데
그런데 이제 이 변희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있고, 이 지금 이 수사의 상황들, 그리고 이 좌우를 연계해 가지고 지금 목표는 한동훈 윤석열의 이 조작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밝히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도리어 보수 우파들이 변절한 거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는 변절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좌우를 넘나들면서 지금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이 의혹에 대한 이 부분을 밝히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좀 혼돈이 있었는데, 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사실 뭐 저는 이제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저는 국민 주권파다, 저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 주권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사실상 신뢰가 많이 안 가요. 네, 신뢰가 많이 안 가고, 이재명 대표나 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경찰 검찰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공정하게 특검을 해가지고 쌍특검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실상 지금 이 많은 국민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본 거예요. 어떻게 이 3년 동안 전염병으로 고통받았던 국민들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뭐 취임식부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취임식을 한다든지, 또는 청와대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실 추진하면서 그 막대한 비용들, 그리고 국민들한테 전혀 동의를 구하지 않는 모습들, 또 뭐 만 5세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겠다라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했던 그 윤 정부의 교육부, 결국엔 낙마했죠, 장관이. 이러한 상황들, 또 급격한 금리 인상을 통해서 3년 전염병 동안 고생했던 국민들을 완전히 또 절망 속으로 몰아가고, 지금 또 이 난방비 폭탄이나 각종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인상을 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게 서민들은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여야 정권을 잡으면은 그놈이 그놈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그리고 국민 투표 시민 발안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주장을 저는 하고 있는 거죠. 뭐 정권이 바뀌어봤자 또 똑같으니까. 네, 뭐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뭐 새 세상이 열린다, 똑같아가지고 절망하고 다시 또 윤석열 국힘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더 지금 뭐 힘든 거죠. 더 힘든 거. 더 힘들다 보니까 이거 진짜 뭐 변하는 게 없구나, 절실하게 느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정치 세력들이 국민들을 생각 안 하고 오직 진영 논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윤석열 정부가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대표, 결국에는 대선 때부터 비리 의혹 대선이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왔고,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의 윤석열의 이제 검찰청이죠. 검찰청이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를 잡을 거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범개헌 세력에 의해서 무장 해제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헌 세력들이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분권형 대통령제인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유사 내각제, 변형된 내각제, 또 위장된 내각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검찰에 의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결국에는 범개헌 세력에 의해서 무장해제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 쪽으로 많이 기울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닫겠죠. 국민 주권 정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국회 해산 국민 투표제, 그리고 스위스처럼 국민투표 시민 발안제 해서, 스위스는 이제 국민들 10만 명이 동의하면은 18개월 동안 동의하면 국민투표에 붙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아주 지겨운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이 좌파 우파들의 아주 지긋지긋한 싸움,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국민들이 주권을 찾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변희재 대표가 좌우를 힘을 합쳐가지고 윤석열 이 대통령을 이제 끌어내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한동훈 태블릿 조작 범죄 의혹에 대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밝히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한 책을, 나는 그의 겨울, 저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출간해가지고 이 책을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마 많은 국민들이나 좌우의 이제 국민들, 뭐 사실 좌우라는 거는 정치인들이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인들이 국민들 지배하기 위해서 좌우로 갈라치기를 해놓은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측면들은 국민이고, 또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는 뭐 친중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북파가 돼서도 안 되고, 친미파, 친일파 돼서도 안 되고, 대한민국파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한동훈, 이게 하여튼 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이 뭔가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동안.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검사가 정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왜냐하면 검사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은 그 정치 검사, 그 나중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판사도 마찬가지고, 판사 검사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 정치 판사, 정치 검사가 우리 어떤 판결이라든지 기소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은 이 또한 공정한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윤석열 공무원 윤석열을 갑자기 대선 후보 1위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는 상황부터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뭐 대선 주자로 선언도 안 했는데 그런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부분도 이상했고, 또 도리어 뭐 대선에 나가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은 여론조사에서 빠지고 있는 그러한 불공정성, 그런 거 보고, 또 윤석열 지금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인이 검사로서, 차라리 그냥 검사로서 딱 남았으면은 아마 영웅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뭐 부정부패와 싸웠던 그런 검사. 그런데 본인이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대통령이 그냥 급속하게 대통령이 돼버렸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정치 검사의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거고,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역사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의 이제 검찰총장이었는데 지금은
국힘.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이 굉장히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하고 또 손을 잡았어.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 정치라는 것이 한마디로 그냥 권력에 의해서 저 사람이 이제 다른 편이었으면 욕하다가 내 편으로 들어오면은 또 이제 권력 나눠먹기 하는 형태로 가면서 결국에는 국민을 외면한 채 권력의 줄서기로 가는 모습이 아니냐. 지금도 이제 뭐 나경원 전 의원의 이러한 사임 문제라든지 그 출마 불출마 선언이라든지 이런 거를 봤을 때도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희재 고문의 대표 고문의 이런 활동들이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윤석열 퇴진운동, 또 이재명 뭐 퇴진 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윤석열 이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이 민주당이 잘 못해가지고 반사적으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권력을 잃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발빠르게 이제 개헌 세력들이 움직여가지고 분권형 대통령제로 몰아갈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변희재 이 대표의 이런 활동들이 좌우를 아우르면서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주 큰 부분이죠. 그리고 이런 책이 나왔음에도 윤석열, 한동훈 이쪽 측에서 반응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신기합니다. 네, 반응을 국민들이 지켜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